자, 15번은 답 맞췄으면 됐네요. 뒤로 갈수록 어렵다. 알죠? 코사인 제곱만 너무 튀잖아. 그치?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줍시다. 바꿔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분수 두 개로 쪼개고 싶네요. 분수를 앞에 분수, 뒤에 분수 쪼개니까 얘가 막 부탁을 하고 있죠. 제발 산술기하를 써주세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쓰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추리 1을 좀 더했다가 빼고 싶다는 그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사기라고 할 수 없어. 그렇죠? 오케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초등학교 때 했던 문제로 바뀌어버렸다. 그때 S가 뭔지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등호 성립 조건까지. 얘랑 같을 때 그때 S값 구하면 그때 S가 되는 거고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 구하면 되고 쉽고 416번 얘기합시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뭐 헷갈리면 들어봐요. 일단은 저번에 배운 이론 씁시다. y는 x 대칭 뭐죠? 둘이 더한 게 360n 플러스 90이다. 양변 3으로 나누니까 양변 3으로 나누니까 세타가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지금 세타가 얘다라고 나온 것은 이 조건은 고려 안 하고 조건이 두 개잖아. 이 조건은 고려 안 하고 얘랑 얘가 y는 x 대칭이라는 조건만으로 세타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n이 무슨 정수여야지 요 조건까지 만족시켰는지를 또 검토를 해줘야겠네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봐. 0, 1, 2, 3 넣어봐봐. 넣어봤을 때 이게 과연 일사불명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n에다가는 뭐다? 3의 배수만 넣어야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다. 오케이? 문제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3도 넣을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기억되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타는 뭐다? 여기에 3의 배수만 넣으면 일반적으로 세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순간 n이 뭐 되는지 적은 순간 기억니은은 1초 만에 끝났다.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니은에서 한 거를 활용해서 디귿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니은에서 세타가 이미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미 해놨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n자리에 1, 2, 3, 4, 5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3분의 세타가 궁금하면 양변 3으로 나눠봅시다. 자, 여기 n자리에 1, 2, 3, 4 넣으면 된다는 거죠. 뭔 말할? 오케이? 그러면 뭐 2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3, 4분면으로 가네. 끝. 쉽고 뭐 의문이 없지 않나 이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417번 수학적 사고력이랑 0.1%도 상관이 없는 그냥 인내심 테스트. 그런 거 몇 개 있죠. 그렇죠? 대수에는 그런 게 있어요. 미적 원투로 가면 인내심 무지성 문제 거의 없어요. 좋죠. 그렇죠? 대수까지가 거의 그게 답니다. 뭔데요? 그냥 1 넣어서 F1 G1 구하는 거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1 넣어서 그 몇 돈지 나오고 사인 그거 탄젠트 그거 그냥 구하라고. 그냥 이게 뭐다? 쌤이 그냥 1 넣어서 2 넣어서 3 넣어서 4 넣어서 F1 F2 G1 G2 G3 G4 뭐 다 구한 겁니다. 구하는 거 누구나 하잖아. 이거 사인 몇 도 이거 구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얘기 못한다 손 괜찮아. 못하면 얘기해야죠. 다 알면 넘어가자. 이거 1 넣어서 사인 몇 도, 탄젠트 몇 도 이거 하재? 그래. 진짜? 그래서 뭔데? 그냥 다 구했다고. 구하니까 반복되네요. 오케이? 따라서 뭔데? F는 이 4개가 반복. 그렇죠? G는 요 2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얘 빼기 2 요거 얘 빼기 2 요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H 함수 값도 요 4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아내. 오케이? 그러면 요 4개가 반복되는데 H12까지 더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요거 4개 더하고 곱하기 3 해버리면 답이네. 아예 할 말이 없네요. 418번은 맞췄으면 됐네요. 머리는 하나도 안 쓰는 그냥 계산 문제네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등장을 했을 때 이거 고3 끝날 때까지 똑같아.
사인 코사인이 같이 등장한 문제 주어진 식이건 구하라는 식이건 전부 사인 코사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거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튼 주어진 식을 양변을 제곱하고 싶다는 건 솔직히 좀 인정하잖아. 그쵸? 일단 뭐 편의상 얘는 A, 얘는 B라고 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와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뭔지 알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인가요? 아니에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건 사인의 각이랑 코사인의 각이랑 같아야만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가 뭔지만 아는 거고 요거 양변 제곱해서 요 식만 아는 겁니다. 요것도 양변 제곱해보자. 요거 양변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은 뭔데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고칠 수 있네. 각도가 똑같으니까. 각도가 똑같은지 잘 봐야 된다. 얘도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y는 1 마이너스 B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네. 전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두식 더하고 싶지. 두식 더하면 어떻게 돼? 뿅뿅뿅뿅 없어지고 AB라는 것을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AB라는 것을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2차 방정식 인수분해도 되고 깔끔하게 풀리더라는 거지. 인수분해 됩니다. AB 구해보면 이거 두 개 나온다고.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왜 안 되냐면 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말부터 1까지인 놈을 둘이를 곱해갖고 마이너스 3분의 5 나올 수가 없네요. 그쵸? 탈락. 오케이? AB 뭔지 알아냈고 문제 끝났네. 결국 뭐야? 어린이집에서 했던 문제로 바뀌었다. 요거 알고 요거 알 때 요거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었고 쉽고 419번은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구라고 쉬워요. 자, 딱 봐도 쉬워 보이죠? 속력이 똑같대요. 속력이 똑같으면은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같겠네요. 그쵸? 자, 지금이 출발하고 나서 멈춰 한 거야. 막 가고 있었어. 같은 속력으로. 멈춰 한 거야. 그러면 Q는 요만큼 움직였고 P 그러면 P는 요만큼 움직였고 Q는 요만큼 움직였네. P가 움직인 만큼 탁 떼가지고 여기 펼쳐보고 Q가 움직인 만큼 탁 떼가지고 여기 딱 펼쳐보면 길이 같다고.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그렇죠? 방금 말한 거 바로 식으로 나오네요. L은 R 세타 쓰면은. 그렇죠? P가 움직인 만큼은 1 세타 1. 움직인 각도는 세타 1 세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세타 1. 그 다음 Q가 움직인 만큼은 R 세타 2 해서 일단 요거 두 개는 같다. 이게 뭔 소리야? 문자의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세타 1은 안 쓰기로 한 겁니다. 이까지 문제였죠?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뭐냐? 문제 한글말로 적힌 거를 전부 다 수식으로 고치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전부 다 적힌 말 밑줄 긋고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전부 다 수식으로 고치면 그게 이제 수식화가 돼서 풀린다 이 말이야. 같은 속력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고쳤습니다. Q가 두 바퀴를 돈다. Q가 두 바퀴를 돈다는 것은 Q가 뭐야? 이루는 각 세타2가 출발할 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 그럼 0보다는 크고 두 바퀴 도는 동안 720도가 될 때까지 4파이 이하다라는 세타2의 범위는 나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오케이? O, P, Q가 일직선 상에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는 동안 얘들 둘 다 막 삑 움직이는 동안 요렇게 돼 있는 때도 있을 것이고 요렇게 돼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둘 다 일직선 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번에 배운 거 두 가지를 둘 다 따로따로 나눠서 하나요? 일치할 때 원점 대칭일 때 나눠서 하나요? 그래도 되는데 좀 귀찮잖아. 좀 귀찮으면 둘 다 한 방에 뭐라 그러면 될까? POQ 순서대로 있건 OPQ 순서대로 있건 간에 각도 차이가 n파이라고 해도 상관없네. 상관없네. 그렇죠.
오케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려니까 좀 빡친단 말이야. 일치할 때 따로 1번 케이스, 일찍 원점 대칭일 때 따로 2번 케이스 하려면 하겠는데 좀 빡치잖아. 근데 한 방에 둘이 뺐을 때 그냥 n파이라고 해도 요거 수긍이 되지, 그치? 일치해도 이렇게 되잖아. 그쵸? 오케이? 끝났네요. 요거는 요렇게 수식하를 시켰고, 그러면 4번이 있다는 게 뭔데? 얘 빼기 얘가 n파이가 되는 순간이 4번이 있다는 소리니까 여기 뭔지 모르는 정수가 4개여야 된다는 말인 거네요. 이제 완벽히 문제를 수식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수식을 만들어 보자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 세타1 안 쓰기로 했어. 세타1 자리에 넣어버려. 그러면 세타2로 묶이죠? r-1 세타2로 묶였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세타2가 이항해봐. 여기에 있는 세타2가 이렇게 표현이 됐고, 양변 n분의 r-1, 양변 n분의 r 파이분의 양변 파이분의 r-1 곱해봐봐. 곱해봐봐. 여튼 n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끝났네요. 쌤이 머리를 썼나요? 머리 쓴 거는 아주 깔짝 요거 하나밖에 없고 딱히 지금 머리 써서 한 게 아니잖아. 그냥 한국말로 적힌 걸 수식으로 적었더만. 자, 문제 끝났어. 그림하고 전부 다 지우개로 지워도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야? 여기에 이 n의 범위에 정수 4개일 조건 뭐냐고. 당연히 그 n이 1, 2, 3, 4일 거 아니야. 이거보다 크니까. 그쵸? 여 범위에 1, 2, 3, 4만 들어갈 조건이 뭐냐? 결국 오른쪽 끝이 4 이상 5 미만이어야겠구나. 거기에서 아래 범위가 나오고. 뭐 이해는 되죠? 쉽고. 420번은 답 맞췄으면 됐네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 교육청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한 2.5등급. 2.5도 아니다. 2.7. 당연히 직각인 건 표시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인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뭐부터 한번 봐볼까? 요 직각삼각형. 요거 한번 봐볼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렇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예요? 각변한 공식 저번에 얘기한 거 외워야 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각변한 공식 생각해봐. 오케이. 따라서 뭔 소리인데? 얘 분의 1을 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왔다는 소리네요. 따라서 얘가 뭔지 바로 나왔네요. 이해 안 되는 순간 안 되네요. 그냥 밑변 끝났다고. 우리 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지? 밑변 높이 구하면 되지. 밑변 끝났다고? 높이는 더 끝나잖아. 왜?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뭔데요? 각변한 공식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네요. 그렇죠? 그게 뭔 소리야? 밑변 1분의 얘를 했더니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나왔다는 소리네요. 오케이?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끝! 밑변 높이 곱해서 2분의 1 삼각형 넓이 나오고 2분의 1 r제곱 세타하고 채꼴 빼면 답이고. 탄젠트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봐. 그러면 2분의 1 밑변 높이에서 삼각형 넓이 나오고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쓰면 되죠. 빼면은 답이고. 쉽고 재밌고. 421번 답 맞췄으면 됐어요. 별로 할 말 없네요. 아직까지. 그런 건 뭐죠? 내가 해도 뭐 대단한 거 없다고. 맞췄으면 나랑 100% 거의 똑같이 했을 거예요. 부채꼴 넓이가 궁금하다는 건 뭐가 궁금한 거예요? 부채꼴 넓이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결국 우리는 두 가지가 궁금한 겁니다.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 지금 둘 다 모르잖아. 그쵸? 둘 다 모르니까 둘 다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수선을 딱 끄면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되겠고 여기는 수선으로 끄었으니까 여기는 90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요 빗변의 길이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요 빗변의 길이 1에다가 코사인 요각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 밑변이 나오지. 그쵸? 코사인 90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각변한 공식 쓰면은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각변한 공식은 이제 자유자재로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 익숙한 사람은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코사인 얘가 뭐냐?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고. 결국 1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 곱하면 자, 요 길이 나왔죠. 요 길이가 뭔데? 우리가 궁금한 부채꼴의 반지름 끝났다고.
이제 중심각만 알아내면 문제 끝나네요. 오케이. 여기가 90-2분의 세타인데 당연히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똑같고 180에다가 이 두 놈 빼면 여기가 세타로 나오네. 그럼 여기는 90- 세타가 되고 문제 끝났네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요거의 2배. 얘가 되겠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오케이 끝. 쉽고. 자 422번은 졸라 쉬운데 혹시 그 졸라 쉽다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으면 봐봐요. 왜 쉽냐면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요 주기가 있고 그 다음 주기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냥 X축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은 요점부터 요점까지는 한 주기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근데 요 함수 주기 뭐야? 주기 구할 줄 알지? 원래 주기를 X개수로 나눠봐. A가 되잖아. 한 주기가 A라고. 그러니까 요점에서 네 다음 주기로 움직여 하면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게 한 주기라고 그냥. 따라서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 A인 건 지금 그림 보자마자 알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여 길이가 A래요.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A고 얘는 또 그거의 절반 4분의 A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요점 X좌표가 4분의 A인 거는 그냥 바로 나온다. 요 말입니다. 4분의 A 넣어봐. 탄젠트 4분의 파이 뭐야? 1이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요점 좌표가 4분의 A, 1이라는 건 뭐다? 뭐 계산을 했나요? 아니 그냥 보면 바로 나왔다고. 근데 아직 정삼각형이라는 거 한 번도 안 썼죠? 정삼각형이면 뭐야?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 성립을 해야겠네요. 결국 뭐야? X좌표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Y좌표 1이 된다는 거에서 A가 나오고 한 변이 A인 정삼각형 넓이 뭐예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잡아 넣으면 답이고 쉽고 재밌고. (423번) 시간 됐고 요거 혹시나 이거 혹시나 맞췄더라도 아마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 막 진짜 교점의 좌표 막 개극혐으로 구해 갖고 해도 당연히 되죠. 근데 교점 좌표 필요 없습니다. 교점 좌표 필요 없고 어차피 얘들아 어차피 요점부터 요점까지 움직인 만큼이 얼만큼이냐? 한 주기 아니야. 결국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밑변이 이미 주어진 함수의 한 주기라는 건 교점을 안 구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높이는 당연히 뭐야? 6이고 밑변 높이 2분의 1 넓이. 근데 요거 그림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할 말이 있거든. 그림에 대해서 하나만 할 말은 뭐냐면 얘는 솔직히 얘기 안 해도 되죠. 얘는 누구나 그리잖아. 근데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인 놈을 그릴 때 한 가지 의문, 아마 의문이 딱 이걸 걸 좀 애매한 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얘를 파이만큼 딱 이동한 놈을 그릴 때 요 곡선이 요 곡선이 요쪽만 생각해봐. 얘가 2랑 만나게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지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였을 때 아니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였는데 2랑 안 만나는지 좀 애매하지 않나? 그게 바로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변곡점부터 얘는 지금 한 주기가 8파이니까 12로 나누면 한 주기 12분의 1주기가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만큼이 뭐야? 위아래로의 4칸일 때 한 칸이라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만큼 움직이면 한 칸을 올라간다고. 그럼 파이만큼이면 더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변곡점에서부터 파이만큼 움직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인데 저번 시간에 그린 거 봐보라고. 한 칸보단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서 이쪽에 교점이 확정적으로 생긴다는 건 그것도 교점을 구해서 알아냈나요? 아니야. 그냥 아는 거라. 그러면 지금 뭐 아무것도 계산을 한 게 있나요? 아무 계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 이해 안 되지? 다시 뭐라고? 변곡점에서 지금 위아래로 전체 폭의 길이가 8이고 4등분을 했을 때 위아래로의 폭의 길이를 4등분을 했을 때 한 칸이 2라는 건 이미 안다고.
변곡점에서 한 칸을 올라가려면 12분의 1 주기만 가면 된다고. 지금은 3분의 2 파이만 가면 한 칸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파이만큼이면 더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그 한 칸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건 이미 아는 것이다. 교점 좌표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8파이. 그렇죠? 오케이. 높이는 요거. 바로 넓이가 나오게 된다. 쉽다. 424번 말했듯이 그냥 생 계산 문제입니다. 머리는 0.1%도 안 씁니다. 수학에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야죠. 중요한 거죠. 그렇죠? 로그가 등장하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요 문제 푸는 작업 시작하기도 전에 뭐부터 하라고? 로그가 정의될 조건부터 해야 됩니다. 미천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 진수는 확실히 양수가 맞네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 코사인이 딱 마이너스 1일 때 코사인이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진수가 0이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세타가 뭐야? 코사인이 딱 마이너스 1이려면은 세타가 180도면 안 되겠네요. 뭐 일단 그 조건은 적어놓고 합시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밑이 정의될 조건에 포함이 되거든. 왜냐면 밑은 1이 아닌 양수잖아. 그렇죠? 사인은 근데 무조건 사인은 1을 넘을 수는 없잖아. 사인은 무조건 1 이하잖아 범위가. 따라서 그냥 사인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180도도 안 되니까 진수가 양수일 조건도 다 해결이 돼버리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풉시다. 어떻게 푸는데? 우변에 있는 2라는 것도 왜 2가 됐는데 로그 s의 s제곱이라서 2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잖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네요. 그쵸?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주고 C에 대한 2차 분호식 풀면은 C의 범위가 나와버렸다. 사인이랑 코사인 같이 겹쳐 그려볼까?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같이 겹쳐서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 함수 그렸어요. 코사인 함수 그렸어요. 사인은 0부터 1까지 이어야 된대. 사인은 0부터 1까지여야 되면서도 코사인은 마일부터 0까지 이어야 된대요. 결국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90도부터 180도까지가 되겠구나는 걸 알아냈다. 그냥 겹쳐 그리면 되잖아. 사인은 0부터 1까지면서도 동시에 그때 코사인도 마일 1부터 0까지가 되는 구간이 어디냐?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오케이. 90도부터 180도까지. 쉽고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를 만족시키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만족시키네요. 왜? 1사분면각에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전부 다 뭐야? 만족시키잖아. 그렇죠? 따라서 딱히 지금은 뭐다? 지금은 정의될 조건에서 뭔가 나오진 않네요. 그냥 풀면 된다고. 오히려 속 편하네요. 얘는 뭐 한 거냐? 얘는 탄젠트를 마이너스 2분의 1승 한 거네요. 얘는 탄젠트를 마이너스 1분의 1승 한 거니까 탄젠트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앞으로 빠져서 일단 제일 먼저 해준 것은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거 로그 두 개로 쪼개는 거. 로그 두 개로 쪼개는 건 누구나 하죠? 그쵸? 오케이? 로그 두 개로 쪼개면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우변 이항시켜주고 얘는 적어주고 오케이? 따라서 여기까지 나와버렸다. 얘를 x라 그러면 얘는 뭐냐? x분의 1이잖아. 역수관계 아니야. 이제 슬슬 어떻게 할지 바로 눈치채지죠. 그쵸? 얘를 x라고 하면은 얘는 x분의 1이다.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깔끔하게 나오고 x가 뭔지 얘를 x라 그랬죠? x가 뭔지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 문제 끝났네. 얘가 1이다. 뭔 소리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다는 거네. 근데 애초에 0도부터 90도까지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대요. 우리는 45도인 거 이미 알거든. 그쵸? 따라서 이때는 x가 45도고 그때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 구하라 그랬죠? 벌써 하나 나왔어요. 얘가 2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c의 2분의 1승이 s다. 양변 2승을 하면은 c는 s제곱이 되네요. s제곱은 1-c제곱으로 고쳐줄 수가 있고 c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근의 공식을 쓰면은 코사인이 나왔다. 루트 앞에 왜 불었을까요? 1 마일보다는 커야 되거든. 루트 앞에 마이너스면 마일보다 작아지겠네요. 근의 공식 썼을 때. 그치? 놀다 하자.
자, 425번 맞췄으면 됐네요.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사인 함수랑 다항 함수, 삼각함수랑 다항 함수의 실근이 몇 개인지,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인지 일반적으로 못해요. 어떻게 하죠? 그냥 노동이요. 다행히 y축 왼쪽의 교점 개수는 셀 필요가 없네요. 왜? 원점이 있고 여기 생기는 놈이 똑같이 뭐야? 어차피 원점 대칭인 상황이잖아. 똑같이 똑같은 개수만큼 생길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그냥 y축 오른쪽에 생기는 개수 2배 한 다음에 원점 하나만 더 해주면 교점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냥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좀 세봐야 되네요. n이 1이면 3,1 여기 지날 때 교점 개수. n이 2면은 6,1 지날 때 교점 개수. n이 3이면 9,1 지날 때 교점 개수. 진짜 끄어서 세야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규칙성을 파악할 수가 있네요. n이 1에서 2가 될 때는 뭐야? 교점이 몇 개가 추가가 되는지만 생각해보라. 원래보다 여기 2개가 더 추가되고 y축 왼쪽에 2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개가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 봉우리 몇 개를 더 지나는지를 생각해보라. 봉우리가 2에서 3이 될 때는 봉우리를 2개를 더 지나게 되니까 여기 y축 오른쪽에 교점이 4개가 추가되고, 그러면 왼쪽에도 교점이 4개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봐봐. 한 번만 더 해보면 또 봉우리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지나는구나. 따라서 y축 오른쪽 왼쪽 2개씩 해서 또 4개가 추가되고 8개 추가되고. 규칙을 파악했다. 오케이? 따라서 20개에서 40개 이하려면은 n이 최소가 4고 최대가 6이다.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떻게 했다? 쌤도 어쩔 수가 없다. 네. 너무 빠른가? 안 빨라. 5시에 수업 시작해서 지금 2시간 지나. 2시간 120분. 학교 시험 50분이죠. 120분 지나. 선생님, 오늘 보는 게 학교 시험보다 어렵어요? 오늘 학원 시험? 네. 학원 시험이 대부분 학교 시험보다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것보다 학교 시험이 쉬워요. 학교마다 다르죠. 고정고, 분당고 뭐 이런 데보다는 어렵죠. 너무 잘해요. 학원에서 등급은 당연히 학교 등급보다 빡센 거죠. 왜냐면 학교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학원은 그래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온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요. 그냥 재미로 해요. 근데 70점대는 좀 에박이네. 아 70점 대는 진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오답을 알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426번 못한 사람 보자. 426번 못한 사람 봅시다.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동경 끝점의 y좌표. 그게 사인의 정의네요. 근데 지금은 동경의 길이가 1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사인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그냥 끝점의 y좌표가 곧 사인 값이네요. 1분의 개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y좌표가 같아진다라는 말은 움직인 각의 사인 값이 같아진다라는 말이랑 똑같겠네요. 그러면 봐봐. 1초에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를 움직인대요. P라는 놈이 1초에 호의 길이를 3분의 2파이를 움직이면 T초가 지나면 호의 길이를 3분의 2파이 T만큼 움직이겠네요. P가 T초 동안 호의 길이를 요만큼을 움직였어요. P가 호의 길이를 말이야. Q라는 놈도 똑같이 T초 동안 호의 길이를 3분의 파이 T만큼을 움직였어요. 문제 없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 L은 R 세타죠.
근데 R이 지금 또 1이잖아. 그게 뭔 소리야? T초 동안 P가 움직인 각, T초 동안 Q가 움직인 각도 3분의 2파이 T, 3분의 4파이 T가 되겠네요. 그쵸? 사인이 뭐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사인을 붙여주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T초일 때의 점 P의 Y좌표, 점 Q의 Y좌표가 되겠다는 거지. 그쵸? 오케이. 여기에다가 사인을 붙여준 요거, 여기에다가 사인을 붙여준 요게 뭐가 된다? 요게 바로 T초일 때 점 P의 Y좌표, 요게 바로 T초일 때 점 Q의 Y좌표가 된다. 두 개가 같은 순간이 0부터 100까지, T가 0부터 100까지일 때 몇 번이냐? 그게 무슨 말이랑 같을까? 요 T의 범위에서 요 함수를 그리라고.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냐?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다.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원래 주기 2파이를 x개수로 t의 개수로 나눠주면 3이 되네요. 얘는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네요. 와, 그럼 몇 주기가 들어가는데요? 얘는 33주기 넘게, 얘는 뭐 60 몇 주기 들어가는데 그걸 다 그리나요? 다 그릴 필요 없고, 얘 한 주기만 그려봐. 얘 한 주기만 파란색으로 그렸어. 3까지. 그러면 얘는 그때 2주기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차피 다 그릴 필요 없이 0부터 3까지의 모양이 3부터 6까지, 6부터 9까지 계속 이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는지 벌써 눈치가 채지죠. 그쵸?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원점은 안 셉니다. 출발 후라고 했으니 0부터 3까지 교점 몇 개예요? 4개죠. 그쵸? 그럼 3부터 6까지도 어차피 4개일 거 아니야. 6부터 9까지도 어차피 4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99까지는 뭐가 되겠어? 그냥 4개씩 33번 132개가 나오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99부터 100까지만 지금 우리가 안 셌잖아. 그치? 그럼 99부터 100까지 다시 그릴 필요 있나? 여기가 1.5잖아. 여기가 0.75 아니야 그러면. 그럼 여기 한 요쯤이 한 1이 되겠지. 그치? 그쵸? 99부터 100까지도 어차피 뭐야? 요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겠죠. 한 개만 더 추가가 될 것이다. 바로 이해되죠 이거는. 그치? 쉽다. 자, 427번 설명해야겠고, 얘는 쉬어가는 코너네요. 못한 사람이 아예 없겠는데 그냥 뭐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반지름 주어져 있으면 둘레가 나오네. 둘레가 240이라고 나오는데 4천을 이동했대요. 그럼 16바퀴를 돌고 160cm만큼 더 갔다. 뭐 그런 소리가 되네요. 둘레가 240인데 160을 더 갔다. 그러니까 16바퀴 돌면은 지면에 있던 점이 다시 지면으로 왔고 160만큼 여기에서 이까지를 160만큼을 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중심각을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도 바로 나오겠고, 그때 점이 조용. 그때 점이 한 요쯤에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h라는 게 뭐야? 요 길이가 되겠다. 요 길이는 뭐 되게 쉽죠. 그렇죠? 왜? 반지름이 파이분의 120이라고 여기는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 요 길이는 반지름의 얼마겠어요? 절반이겠죠? 2대1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요 길이는 파이분의 60이고, 결국 h는 파이분의 180이 되고. 쉽고. 428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 문제는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못한 사람은 봅시다. 범위가 나랑 똑같이 나왔으면 뭐 된 것 같네요. 아니까 그래 했겠네요. 일단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고 싶다. 반드시 한 가지 삼각함수, 한 가지 종류의 삼각함수로만 이루어지게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만드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코사인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코사인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2차 함수가 나오고, 주어진 각의 범위에서 코사인이라는 그 문자의 값은 0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온다까지. 요까지는 뭐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보통 어떻게 틀리냐? 보통 이렇게 틀리거든. 그냥 요 2차 함수 요 범위에 그리고 상수함수 어디 꺼야 교점 두 개인지를 하면 되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답이네 하면 틀리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한 3등급 정도 이제 실력인 거예요. 왜? X에 대한 식이 아니에요. C에 대한 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아니고 C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뭐냐면 x 값이 아니고 c 값인 겁니다.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x 값이 두 개여야 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k를 어디에 딱 그었어? 예를 들어 k를 내가 그냥 이그젠플로 그어볼게. 요거 그리는 건 누구나 그리지. 예를 들어 k라는 놈을 여기에 그었어. 그러면 뭐 대충 여기 0. 얼마 여기 0. 얼마의 값 두 개가 생기잖아. 이 두 값이 뭐라고? c 값이라고. 코사인 값이 얘다가 된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원래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 문제없죠. 그러니까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뭐 1학년 때 n축 이런 걸 배웠으면 요 밑에 뒤집어서 그려도 되는데 뭐 그 짓거리도 필요 없고 그냥 뭐야? 요 두 개를 다시 여기에 끄었을 때 교점이 다 합쳐서 두 개여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내 이그젠플은 어떻게 되는데? 망했잖아. 왜? 0. 얼마 0. 얼마가 생겼으면 그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상수함수로 끄었을 때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 뭔 말할?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지. 여기에 교점은 무조건 0. 얼마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렇죠? 하나밖에 안 나와야 그래야 그거를 여기에 그었을 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나 이게? 오케이?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려면 K가 3분의 11은 1초 만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4부터 5까지 끄어야 되는 거지. 근데 4부터 5까지 끄어야 되는데 4에 5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돼. 딱 4로 끄으면 교점 두 개잖아. 딱 4로 끄으면 0이라는 교점, 0. 얼마라는 교점 두 개 끄었을 때 교점이 또 뭐야? 4개 나올 거 아니야. 망하죠? 그 다음에 딱 5로 끄으면 어떻게 되는데? 딱 5로 끄으면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건 맞아. 근데 교점이 1이 나오잖아. 1을 끄으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뭔 말아? 1학년 쌤한테 n축 배웠나? 근데 그거 뭐 필요 없고 그냥 쟤를 요렇게 그려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뭐야? 여기에 교점이 생기면 그거를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렸을 때 얘한테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는 바로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필요 없는 짓이야. 나는 요거 안 써요. 그냥 따로 그려도 바로 보이잖아. 그렇죠? 429번 쌤처럼 2차 함수 세웠으면 됐다. 쌤처럼 2차 함수 세워서 꼭지점 x좌표 구했으면 똑같이 했네요. 다르게 했으면 봅시다. 요 길이는 2인 걸 알아요? 그러면 요 길이에다가 사인 요 값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요 길이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당연히 직각인 거야. 반원에 대한 원주 확인이 당연히 직각입니다. 오케이? 요 길이가 2s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까지는 3이라고 지각을 했잖아. 여기는 3-2s가 됐네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세타, 여기가 90-세타다.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요각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요 길이가 나오죠. 문제 끝났네요. 왜? 코사인 90-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겠네요. 각변한 공식을 쓰면은. 결국 얘한테 사인 세타, s를 곱해주면 요 길이가 된다. 결국 이 점의 x좌표라는 건 뭐가 되겠어? 원점에서 요까지 길이,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점의 x좌표가 s라는 문제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x좌표를 구해주고 제곱해주면 되고. 쉽고 뭐 왜 이렇게 쉽냐? 할 말이 없다. 430번 못했다 봅시다. 얘는 처음 보면 못합니다. 얘를 딱 처음 보자마자 나는 왠지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 든 사람도 있잖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죠. 내가 한 거 보면 이해는 되는데 아니 애초에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1학년 때
1학년 때 어떤 분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는 K라고 놓고 했지 않나? 1학년 때부터 그랬거든. 여튼 저게 뭔 분수잖아. 그렇죠? 미적 투 개념을 쓰면 이 함수를 아예 그릴 수 있어.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다고. 그거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어. 진짜 이 함수 자체를 그려서 하든지 얘 미분해 갖고 뭐 극점 알아내 갖고. 근데 그냥 뭐야 1학년 때처럼 는 K라고 놓고 얘는 그냥 치환해봐. 얘는 라지 X 얘는 라지 Y라 그래봐. 그럼 뭐가 나와? 직방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치? 는 K라고 했으니까. 근데 K가 뭔데? 기울기요. 기울기.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당연히 1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라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당연히 1이어야 된다. 이제 완벽히 2학년 수학이랑 상관없네요. 1학년 문제 풀면 된다. 그냥 요 원 그리고 라지 X, Y라는 점이 요 원 위에 있기도 하면서 요 직선 위에도 있기도 해야 되니까 이 직선이랑 요 원이랑 만나기는 만나야 되면서도 K가 제일 크게 만나면 언제인지 작게 만나면 언제인지를 구하면 되겠다는 거지. 뭐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요까지 생각한 사람은 정말 잘했긴 한데 대표적으로 틀리는 게 뭘까요? 그냥 원을 다 그리면 틀리는 거죠. 왜? 세상의 모든 그래프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주어진 범위만 그려야 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라지 X, 라지 Y, 주어진 범위에서 코사인, 사인 범위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치? 따라서 저 원을 이 범위만 그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축 위에만 그려야겠네요. 뭔 말 R 오케이. 따라서 요 원을 X축 위에 그리고 3,마이를 지나는 직선을 요거랑 만나게 끄라고. 끄면서도 기울기가 제일 크게 만나면 기울기가 그때 뭔지 요 점을 지날 때가 되겠죠. 기울기가 제일 작게 만나면 요렇게 접할 때가 되겠죠. 요거 접할 때는 그냥 점과 직선 해야겠네. 그냥 0,0에서 요까지 점과 직선 하면 1이다 해봐. 그때 K 바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별로 안 더럽네요. 오케이? 따라서 기울기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넣으면 되고 쉽고 재밌고 431번 설명을 한다 그랬으면서 풀이를 왜 하나도 안 적었냐면 풀이 적을 것도 없거든. 적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바로 맞는지 틀린지 하는 거거든. 왜 그런지 이해 안 되면 봅시다. 기억은 뭐 당연히 하는 거 맞지? 그냥 사인 코사인 겹쳐갖고 45도까지 그려봐봐. 코사인이 더 위에 있는 거 그거는 뭐 실제 안 그려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되잖아. 기억은 바로 끝났고 그 다음 니은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에서 한 걸 활용해서 니은을 하고 기억, 니은 활용해서 디귿을 하고 요 문제가 특히나 더 그렇네요. 왜? 이 문제가 특히나 왜 더 그렇냐면은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 알아낸 거 있지.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 알아낸 거에다가 싹 다 밑이 사인인 로그를 잡아봐봐. 싹 다 밑이 사인인 로그를 잡으면 얘는 진수가 1이 되니 0. 얘는 밑이 사인인 로그를 잡고 얘는 밑이 사인인 로그를 잡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었고 끝. 그냥 기억에서 알아낸 거에 로그 잡았더만 바로 니은 나왔다고.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잡았으니 부등호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밑이 사인인 로그를 잡으라고. 얘 이거 얘 이거 얘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고 끝. 그쵸? 얘가 밑이 사인인 로그의 진수라고 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진수가 1이면 0. 얘는 밑이 사인인 로그, 얘도 밑이 사인인 로그면 밑이랑 진수 같으니까 1이고 부등호 방향은 밑이 1보다 작은 놈을 잡았으니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쵸? 니은 바로 끝. 기억한 것 때문에 니은도 바로 끝이고 바로 디귿도 자동으로 끝납니다. 왜 자동으로 끝나나 보자. 우리는 이미 코사인이 사인보다 더 크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쵸? 얘가 더 큰 놈이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음수승을 해야 바뀝니다. 코사인이 양수긴 해.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크다고 이미 알고 있었으면은 똑같은 승을 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고. 똑같은 승을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건 음수승을 해야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냥 얘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맞다고. 아니 그냥 어떤 놈이 있고 걔보다 더 큰 놈이 있어. 둘 다 똑같은 거듭 제곱을 했어. 그럼 더 크다는 사실이 바뀌나? 48. 안 바뀌잖아. 그냥 그거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음수승을 해야 뒤집으면 더 작아지는 거지, 큰 놈이. 그쵸? 오케이? 얘는 그냥 기억 때문에 끝났고, 얘는 왜 끝나냐면 얘도 그냥 보자마자 당연한 거거든. 이 문제는 풀이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당연히 한 거라고. 왜? 코사인이 여튼 1보다 작은 놈이잖아. 1보다 작은 놈은 더 큰 승을 할수록 더 작아지잖아. 요 코사인이 지수에 있는 얘보다 지금 더 큰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놈을 더 큰 승을 했으니 더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얘도 당연했다. 이것도 맞고 쉽고 재밌고. (432번) 이건 좀 간단하게 되거든. 혹시 너무 힘들게 했으면 봐봐요. 요거 이 문제가 고쟁이에도 있고 전국연합 77페이지 1번에도 있고 심지어 다음 시간에 1등급 수학 목표에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요거 한순간 두 문제 다 날라가고 있다. 아주 개꽁이죠. 요거 또 몇 개 학교에서 이미 한 3년 동안 한 3년쯤 된 것 같아. 3년 동안 이미 많이들 낸 겁니다. 그냥 숫자만 바꿔서. 이건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만 바꿔서. 일단은 자, 왜 간단하게 되냐면 너무 힘들게 한 사람 봐봐. 왜 간단하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뭘까?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O1 반지름이 6인데 AB 길이가 6루트이다. 제일 처음 눈에 띈 게 이거란 말이야. 왜? 6이랑 6루트2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뭘로 했다? 큰 원에 중심이 있으면 거기서 원 둘레 위에 점까지 끄은 건 당연히 반지름 6이야. 당연히. 근데 여기가 6루트이잖아. 그게 뭔 소리야?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직각인 걸 알아낸 겁니다. 뭐 말아? 그러면 지금 넓이를 어떻게 구하고 싶은데? 그냥 요 4분원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애매하게 생긴 조각이 똑같은 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4분원 하나 1초 만에 구하고 요 애매한 놈 곱하기 2에서 더하면 답이겠다. 자, 바로 문제는 끝났잖아. 이제 계산만 하면 되잖아. 4분원은 1초 만에 끝났잖아. 그쵸? 자, 우리 목표 딱 하나인 겁니다. 요 애매한 놈 하나 이 넓이만 구해주면 끝나네요. 요까지 이해 안 될 거 전혀 없죠? 그쵸? 그러면 요 애매한 놈은 부채꼴도 아니고 뭐냔 말이지. 뭐냐면 부채꼴에다가 저 애매한 삼각형을 뺀 거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 그쵸? 여기 내가 점선 하나 그어놨지. 그쵸? 오른쪽 파란 원의 중심이 뭐 여기 있다 그래 봐봐.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모든 심이 다 같은 점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요게 파란 원의 중심이면 당연히 파란 원의 외심인 거고 그게 이 삼각형의 내심이자 무게중심이자 다 된다고. 그냥 뭔 말할? 오케이, 그게 핵심인 거네요. 그러면 따라서 요 파란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끈 부채꼴이 있단 말이야. 그 부채꼴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그 부채꼴에다가 요 애매한 삼각형, 그 부채꼴에다가 요 애매한 삼각형만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반지름이랑 중심각. 그러면 반지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반지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반지름 왜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3루트2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하면 1대 높이가 루트 3 이 성립할 거 아니야. 결국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3루트 6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가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은 방금 요 3루트 6을 2대1로 내분할 거 아니야. 그쵸? 결국 여기는 루트 6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여기는 2루트 6. 방금 2루트 6이라고 구한 게 뭔데요? 파란 원의 반지름인데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봐봐. 루트 6, 3루트 2, 2루트 6, 여기 직각삼각형 봐봐. 1대2 대 루트 3이 성립하네.
1대2대 루트 3이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가 60도라는 것을, 즉 부채꼴의 중심각이 120도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오케이? 중심각 120도 완전 2루트 6다 하니까 부채꼴 넓이 끝났네요. 그러면 당연히 요 애매한 삼각형 넓이도 끝난 거죠. 왜 끝났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밑변 높이 알면 끝나잖아. 밑변은 뭔데?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도 직각이등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게 뭔 소리야? 얘도 지금 직각이등변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3루트이면 여기가 3루트이겠죠. 그 3루트에다가 여기 루트 6만큼을 빼주면 밑변이 3루트2 빼기 루트 6이 되고, 그 다음 높이 3루트2고 해서 넓이가 나오고. 오케이? 둘이 뺀 게 바로 요 애매한 놈이었구나. 곱하기 2 한 거랑 얘랑 더해주면 답이. 이 문제 푸는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 1%라도 썼나요? 하나도 안 썼다고. 그렇다. (433번) 확인하고 의문이 좀 있다. 의문이 좀 있으면 봅시다. 얘도 쉽게 돼요. 고쟁이에는 킬러는 없어. 고쟁이는 전부 턱걸이 1등급까지네요. 오늘 턱걸이 1등급 N반도 하는 교재. 근데 오늘 요 전국연합 4문제 중에 어려운 게 있네요. 77페이지는 1번은 할 필요 없죠. 2번은 졸라 쉬워요. 설명도 필요 없고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91페이지 셋 다 어려운 거네요. 91페이지 셋 다 어렵고 1번은 작년 건데 요거는 내 학생들도 다 틀렸습니다. 도전정신이 생기죠. 매년 발전을 해야죠. 너희는 한번 맞춰봐봐요. 자, 고쟁이는 졸라 쉽다. 보자. 일단 요 말은 바로 이해가 될 건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냐면 그냥 그 문제에 적힌 말을 보고 쌤이 적은 걸 봐봐요. 문제에 적힌 걸 보고 쌤이 적은 걸 봐봐. 그냥 요 함수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y는 1도 긋고 y는 마이도 긋고 했을 때 교점 33개 돼야 된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문제 없죠. 이거는 이해되죠. 바로 따라서 뭐만 신경을 쓰면 될까? y는 1은 여기 꼭지점을 지나게 쭉 가만히 있어. y는 마이도 밑에 꼭지점 지나게 쭉 가만히 있다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그래프는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주어진 범위만 그리잖아. 얘를 0부터 얘까지 그려야 되는데 얘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그려야 33개가 되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였죠? 자, 얘 한 주기 2분의 파이죠? y는 마일, y는 1 하고 한 주기 동안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잖아. 그럼 한 주기를 더 그리면 2개 더 생기고 한 주기를 더 그리면 2개 더 생기고. 아, 벌써 끝난 것 같죠? 왜? 일단 최소한 16주기는 가야 한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16주기를 가면 지금 8파이까지 갔을 거야. 그렇죠? 일단 최소한 16주기를 가야 마지막에 생기는 요 교점이 32번째 교점일 거라고. 그렇죠? 딱 하나만 더 생기면 되네. 그러니까 일단 8파이까지는 무조건 그려야 되면서 조금 더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조금 더가 언제야? 얘가 33번째 교점으로 반드시 포함이 되면서도 34번째 이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완벽히 이해되죠? 오케이? 결국 12분의 n파이까지 그리라 그랬는데 걔가 뭐다? 여기랑 여기 사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방금 쌤이 말로 한 걸 그대로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어떻게? 그 12분의 n파이라는 놈이 등호 신경 써야 돼. 이거 등호 때문에 틀립니다. 얘보다는 커야죠. 왜 큰데? 그래야 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얘랑은 같아도 됩니다. 왜? 얘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얘여도 얘를 못 가지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없죠? 오케이? 양변 파이로 약분해봐. 양변 파이 약분하면 n범위 나오고 뭐 대충 무슨 값인지 계산은 뭐 할 줄 알잖아. 오케이? 따라서 자연수에 더하면 되고 쉽고 좀 놀다 해야겠네. 434번 34번 설명합시다. AK가 뭘 원소로 갖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가 뭐예요? 한 바퀴를 K 등분한 겁니다. 한 바퀴를 K 등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M에다가 자연수를 1부터 1, 2, 3, 4 넣으면은 K 등분한 거를 한 칸씩 이동을 한 점의 Y좌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려놓은 모든 원이 전부 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 생각해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봐.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근데 동경의 길이가 1이면은 그냥 끝점의 Y좌표 자체가 사인 값이라고. 일부러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요 집합이 뭘 원소로 갔는지 그냥 내가 이그제플 몇 개 하면 얘기해 볼게. 그냥 1번을 하고 나면 바로 이해되거든. 1번은 K에 3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K에 3이 들어가면 한 바퀴를 3등분을 한 거거든. 그러면 조각 하나가 120도가 된단 말이야. 한 M에다가 1, 2, 3, 4 넣을 때마다 한 칸씩 더 가는데 그 한 칸씩이 120도만큼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를 3등분을 해놓고 M에 1 넣으면은 그냥 요 끝점의 Y좌표, 2 넣으면 요 끝점의 Y좌표, 3 넣으면 요 끝점의 Y좌표, 4 넣으면 요 끝점, 5 넣으면 요 끝점, 6 넣으면 요 끝점에 요 점의 Y좌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3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림을 바로 그릴 수가 있겠어? K가 1이면 그냥 요점 Y좌표 하나만 원소로 갖고 K가 2면 어떻게 돼? 2등분을 한 거잖아. 그러면 요점의 Y좌표를 원소로 갖는데 어차피 원소는 하나겠네. 둘이 Y좌표 같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A4일 때도 원소는 3개밖에 없어. 요거 Y좌표, 요거 Y좌표, 요거 Y좌표. 이렇게 3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다는 거죠. 뭔 A5일 때는 5등분을 한 거죠. 5등분을 해서 끝점의 Y좌표 5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다. 요 말은 이해되지? 요 말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A6는 원소 몇 개 가질까? A6는 원소를 그냥 이렇게 3개 가지겠네. 결국 A3의 원소 개수랑 A6의 원소의 개수는 같겠네요. 왜? 그냥 Y축 대칭해서 똑같은 Y좌표가 더 생길 뿐이니까. 똑같은 원리로 A4의 원소의 개수랑 4의 배수일 땐 좀 다르네. 똑같은 원리로 A5의 원소의 개수랑 A10의 원소의 개수도 같겠죠. 왜? Y축 대칭해서 그냥 하나씩 더 생길 뿐이거든. 요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눈치가 채지는 게 있어. 마일. 끝점의 Y좌표 중에 마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냥 그린 것 중에 마일이 있는 놈이 누군데? A4, A8 밖에 없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A7일 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XY축이 있잖아. 그치? A7일 때 마일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4등분을 해주던지 4의 배수 등분을 해줘야 이 점의 Y좌표를 원소로 가질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4의 배수구나. 문제 끝났죠? 근데 두 자릿수라 그랬으니까 4의 배수 중에 12부터 96까지 4의 배수 세는 거 문제 없지? 22개가 되겠다. 어떻게 했죠? 그냥 무지성으로 몇 번 해보라고. 몇 번 해보니까 4의 배수 해야겠구나. 이유는 뭐라고? 딱 요 끝점을 가지려면 반드시 4등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을. 그렇죠? 그럼 4등분을 해서 되면 8등분을 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 12등분, 16등분을 해도 당연히 요 점을 갖는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겠죠. 요거 원래 그래프 그려서 하라는 문제거든.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근데 그냥 쌤은 요렇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겁니다. 의도를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할 게 많으니 쉬운 거는 막 빨리 얘기하고 치웁시다. 요런 거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예요. 쉬어가는 코너. 요 그래프 정확히 그릴 수 있겠나요? 정확히 못 그리겠죠? 그러면 막 케이스를 나눠갖고 막 여러 가지를 그려서 할까요? 그것도 하기 싫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 2x가 돼 있고 뭐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돼 있고 요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저게 왜 헛소리냐면 만약에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저게 헛소리가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뀝니다. X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근데 이 문제가 왜 쉽냐면 왜 쉬어가는 코너냐면 X범위가 안 주어져 있네요. 그게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리라는 거야. 근데 일사분면을 안 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냥 이 함수의 최대값이 0 이하면 무조건 안 지나겠네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최대값이 0 이하면 일사분면을 안 지나고 일사분면을 안 지나면 최대값이 0 이하일 거고. 뭐 얘가 막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K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K가 양수일 때건 음수일 때건 나눌 필요가 없어. 어떤 삼각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값 얘 플러스 요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없앨 줄 알죠? 한 방에 절대값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된다. 왼쪽 부등식 풀어서 K범위, 오른쪽 부등식 풀어서 K범위.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부터 2까지가 나오고. 뭐 의문점 있으면 말해야 돼. 네, 쌤. 아, 그거 절대값이. 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sin x가 있으면 최대값이 2잖아. 최대값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예 일반적으로 최대값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절대값 한 방에 없애고 버리고 풀어버리면 된다. 요거 바로 이해되지? 자, 쉬운 거는 뭐 빨리빨리 얘기하고 치우자. 요거는 잠깐 쉬어가는 코너도 아니네요. 0.1초 만에 암산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네요. fx 그리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fx 주어진 대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fx 위에 어떤 t인 점이 있대요. 그 t인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끄라고 돼 있죠. 끄었더만 얘랑 교점이 3개더라. 그 t가 어디여야 되는데 t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면 끄었을 때 교점 3개 되네요. 그 t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면 교점 3개 되네요. 여기는 그림만 봐도 좌표도 안 해요. 그 다음 여기 두 개는 좌표를 구할 필요 없잖아. 왜? 합을 구하라 그랬죠. 얘들 둘이 더하면 3파이. 요거의 2배 3파인 건 확실하죠. 오케이? 합 바로 나오고 끝나고 쉽고. 437번. 요거랑 남은 2개까지 남은 3개는 딱 1등급 문제네. 마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내도 웬만한 학교에서는 그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요 마지막 3개가. 뭐 괜찮지? 이 정도면. 학교 시험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 빼고 딴 거 다 맞추면 뭐 1등급은 무조건 되죠. 그렇죠? 별거 아니다. 자, 일단 요 말은 바로 이해가 될 건데 뭐가 이해가 되냐면 그냥 요 두 함수 그리는 거는 뭐 초등학교 때 그렸죠. 요 두 함수 그려놓고 걷다가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마이너스 1 사이로 끄래. 그때 얘랑 교점이건 얘랑 교점이건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게 통째로 하나의 함수라 생각해봐. 그냥 이 상수함수하고 이 놈하고 생기는 모든 교점 중에서 제일 왼쪽 교점 x좌표를 알파 t, 제일 오른쪽에 생기는 교점 x좌표를 베타 t라고 했네요. 오케이? 문제는 요게 끝입니다. 바로 기억을 해보자. 바로 기억해보자. 기억은 뭔 소린데요? 그 상수함수를 여기에 끄라는 거예요. 막 대충 꺼볼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끄라는 거네요. 알파 t 뭔데? 요거. 베타 t 뭔데? 요거. 오케이? 둘이 더하면 뭔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5일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5 맞네요. 그러면 뭐 여기 끊는다고 그 사실이 바뀌나? 여기 끊건 여기 끊건 여튼 둘이 제일 왼쪽 놈 제일 오른쪽 놈의 중점이 2.5라는 사실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이해되죠. 이거 수학이 아니고 그냥 그림 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오케이. 기억 바로 끝났고 니네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것만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린데요.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 끄었을 때 제일 왼쪽 교점이 알파 1 0이죠. 제일 오른쪽 교점이 여기는 빵꾸다. 여기는 빵꾸야. 여기다. 제일 오른쪽이. 여기가 베타 1이죠. 베타 0이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 3이네요. 그냥. 결과 여기에 한국말로 뭔 소리가 되냐? 이번에 루트 2가 여기라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번에 루트 2 여기죠. 결국
결국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야? 상수함수를 요 사이에 끄었을 때 왼쪽 놈에서 오른쪽 놈까지 거리가 3인 거 맞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뭐 문제 없지? 오케이? 그냥 끄어볼까? 그냥 X축이랑 얘랑 사이에 뭐 적당히 끄어봐봐. 적당히 끄었을 때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 3인 거 맞냐고.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가 3이면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도 당연히 3이겠죠. 왜? 사인 함수건 코사인 함수건 전부 다 똑같은 요 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갔으면 당연히 요 곡선의 모양이 같을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3이 되는 것이 맞다. 오케이? 니은 맞고 디귿 봅시다. T1이라는 상수함수, T2라는 상수함수 두 개를 끄었대. 두 개를 끄었는데 제일 왼쪽 교점 X좌표가 같았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네요. 이게 한국말로 그 소리네요. 이거 말이야. 딱 요것만 보라고. 이게 그 소리네요. 아까 끈 얘가 그냥 T1이라 그래 볼게. 아까 끈 얘가 T1이라 그래 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알파 T1이라고. 그런데 T2라는 놈을 끄었는데 제일 왼쪽 놈이 여기랑 똑같았다고. 그러면 T2라는 놈이 대충 한 요쯤에 T2가 끄여가지고 요 X좌표가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 적어놨네요. 뭐 이해는 되지, 그렇지? 이제 1등급까지 왔다고 이제.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둘이 뺀 게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X좌표가 둘이 같다 그랬는데 뭐 뭘로 같은지 모르잖아. 계산 살짝은 해야겠어. 진짜 두 줄은 해야겠어. 그냥 둘이 같은 그 X좌표를 뭐 대충 K라고 놓아볼게. K라고 놓으면 일단 당연한 얘기부터 해볼까? 당연한 얘기는 뭔데요? K를 요 사인 함수에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건데? T1이 나오는 거고. K를 요 코사인 함수에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건데? T2가 나오는 거죠. 일단 당연한 식 두 개는 딱 적어놓고 얘는 T1이지. 자, 일단 당연한 거는 딱 적어놓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게 뭔데요? 그냥 얘 빼기 얘가 2분의 1이다. 그 다음 사인 코사인이 같이 등장하면 하라고 안 했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식 양변 제곱해봐요. 주어진 식 양변 제곱하니까 SC가 뭔지 나오네요. 그런데 얘들아, SC가 뭐냐면 SC가 T1, T2입니다. 왜? S가 T1이고 C가 T2잖아. 결국 뭐야? T1, T2가 8분의 3인 거 알아냈다. 3분의 1이라 그랬죠? 틀렸고 쉽고 재밌고 438번은 이 그림 생각했으면은 뭐 맞게 했네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컨셉이 뭐냐면 약간 느낌적으로 왠지 이래 생겨야겠구나 해서 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약간 느낌적으로 했으면 정확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범위는 신경 쓰지 말아봐. 범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요 함수 정확히 그리는 건 일단 그려놨거든. 정확히 그리는 거 할 수 있잖아. 좌표 표시 다 하고. 그러면은 얘는 뭐 한 건데? 얘는 뭐 한 거냐면 그냥 방금 그린 애를 K만큼 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안 바뀌면서 K만큼 이렇게 잡아 늘리라는 거야. K가 양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잡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거고, K가 음수면은 뒤집은 다음에 잡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라는 소리네요. 일단 문제 파악은 끝났죠? 그 순간 K가 양수면 바로 망하네요, 그냥. 왜? K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데? 얘를 잡아 늘린 거를 일단 그려봐봐. 그러면 A가 뭐건 간에 얘가 어떻게 잡아 늘려졌건 줄여졌건 간에 A가 뭐건 간에 반드시 저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거 아니야. 그건 확실하잖아. 그릴 필요도 없어. 여튼 생기죠? 그러면 접어 올렸을 때 2분의 1보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굳이 안 그려봐도 K가 양수면 그냥 망하겠구나. A가 뭔지랑 상관도 없다고.
어디로 잡건 그렇겠네요. 뭔 말아?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오케이. K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그린 게 뭔데? 그냥 K가 음수일 때 요래 생겼든지 요래 생겼든지 요래 생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우리 아직 생각 안 한 게 뭐냐면 A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이래 생겼건 이래 생겼건 이래 생겼건 간에 A가 파이보다 왼쪽에 있어도 망하고 오른쪽에 있어도 망하고 무조건 망할 거라고. 왜? A가 파이보다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A가 파이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그 A라는 곳 오른쪽에 빨간 놈을 그려야 되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럼 저거 올라갔을 때 2분의 1보다 위로 올라가죠? A가 왼쪽에 있어도 안 돼. A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A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 왼쪽에 A가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걔 왼쪽에 이 흰 놈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 흰 놈 저거 올라가면 2분의 1보다 위로 올라가겠네. 따라서 왼쪽에 있어도 망하고 오른쪽에 있어도 망한다는 거죠. 파이네요. A야 알파야 뭐 여튼 비슷하죠. 여튼 파이네요. 뭐 무슨 컨셉인 줄 알겠죠?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A는 확실히 뭐야? 파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은 흰 놈, 오른쪽은 요 셋 중에 고르라는 거죠. 이 세 개 다 망했네요. 왜? 접어 올렸을 때 교점이 3개여야 된다. 3개 안 되잖아. 그렇죠? 물론 제2의 놈은 아예 가족번도 안 되네요. 여튼 이거 전부 안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알아내버렸다. 뭔데요? 애초에 뭐다? 요런 식으로 X축에 접하게 생겨야 접어 올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될 수 있구나. 뭐 이해되죠?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 오케이? 요거 교점 다 더한 거 구하래. 일일이 다 구해서 더할 필요 있나? 왜? 어차피 요거 둘이 더한 것도 2분의 파이 대칭, 요거 둘이 더한 것도 2분의 파이 대칭. 따라서 요거 4개 더하면 뭐야? 2파이가 되고, 요거 둘이 더한 거는 2분의 3파이 대칭이네요. 둘이 더하면 3파이가 되고. 오케이? 싹 다 나왔죠? 잡아 넣으면 되고. 쉽고 재미있고. 지금 그린 건 그냥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요때만 됩니다. 그래서 6, 3, 2, 1, 4개 그게 답인데 결론이 바로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뭐 생각하는 과정 얘기해볼까. 그냥 내가 이그잼플 하나 들면 바로 이해됩니다. 쌤이 이그잼플 자 예를 든다. K가 12일 때 한번 그려볼게. 그냥 K가 12일 때 그려보면 뭐 그리려면 그리잖아. 요 코사인 함수가 한 주기가 30도가 딱 있고 K가 12일 때는 얘도 지금 한 주기가 30도가 되네. 그렇죠? 그럼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되네요. 30도 한 주기를 딱 그리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문제에 적힌 말이 뭔 소리인지 다시 한국말로 해볼게. F랑 G에 교점을 하나 딱 잡으래. 그거를 지나는 상수함수를 끄래. 한번 끄어볼까? 이 교점 잡고 그거 지나는 상수함수 끄어보자. 그때 이런 놈 생기면 망한다고 적혀있는 거. G랑 아무 상관없는 이 상수함수랑 F랑만 생기는 교점이 생기지. 그치? 그런 놈 생기면 안 돼요. 교점이 생기면 반드시 G랑 교점이기도 해야 돼요. 라고 적혀있는 거네요. 오케이? 이그잼플 망하는 이그잼플 그린 거야. K값이 12일 때 그려봤어. 그러면 11일 때 K가 11일 때 10일 때 뭐 9일 때 8일 때 얘가 주기가 그냥 조금만 더 늘어날 뿐이겠네. 그치? 그러면 요 교점이 계속 이런 데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자 K가 요 상태에서 동영상 11, 19, 8, 7 점점점점 줄어들면은 요 사인의 수가 슬슬슬슬 퍼진다. 요 망하는 놈이 살살살살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딱 K가 6이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기겠네. 됐네요. 왜?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K가 6일 때가 지금 요렇게 됐잖아. 그쵸? 여기 교점이 여기 GX랑 교점이기도 하네요. 얘를 지나는 걸 끄었을 때 생기는 요 교점이 GX랑 교점이기도 하네요.
망하는 거랑 되는 거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망하는 건 왜 망했고 되는 거는 왜 됐을까?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무조건 모양은 똑같이 생겼고 무조건 대칭축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 선대칭인 대칭축이. 두 함수의 대칭축이 안 겹치면 망하고 겹치면 무조건 되겠구나 하는 거네. 왜? 대칭축이 딱 이 사인 함수의 대칭축도 얘고 이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도는 첫 번째 대칭축,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Y축 오른쪽만 그려본 거야. 왜 Y축 오른쪽만 그렸을까? Y축 오른쪽에서 되면 왼쪽에선 당연히 될 거니까 어차피 대칭 형태니까 그림이. 그렇죠? 따라서 사인 함수의 대칭축이 코사인 함수의 첫 번째 대칭축이랑 겹칠 때 그 다음 사인 함수의 대칭축이 코사인 함수의 이 두 번째 대칭축이랑 겹칠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칭축이랑 겹칠 때에 그때 주기가 뭔지 그때 K값이 뭔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K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엄청 많이 되죠. 왜? 내가 지금 요 세 번째 대칭축, 네 번째 대칭축, 다섯 번째 대칭축이랑 겹칠 때 지금 안 그렸지? 왜 안 그렸을까? K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그거랑 겹칠 때 1점 얼마라는 값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K가 2까지 나왔으면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1일 때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죠. K가 1일 때는 요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그냥 주기가 뭐야? 반주기만 그려본 거야. 반주기 180도요. 여기가 지금 180도잖아. 코사인 함수 6주기만 그려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칭 주기 첫 번째 놈이랑 겹칠 때 K 뭔지 그때 요 그래프 주기가 뭔지는 바로바로 파악되잖아. 지금 반주기만 그려놨으니까. 그렇죠? 여기 전부 다 30도야. 코사인 함수 한 주기가 지금 30도잖아.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 그러면 딱 요 모양에서 K가 뭔지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오케이? 6321이 되더라. 뭐 쉽고 더 나은 방법 없나요? 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